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 세뇌 교실 9번째 세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좀 이번 구강 좀 정신이 없었죠. 할 분량도 많고 저도 이제 좀 시간에 쫓기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자, 오늘 좀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한번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강에서 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잠시만요. 이것 좀 적고 예. 자, 우리가 일단 지금은 이제 암묵적 인텐트를 사용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왜 이래? 네, 사진을 찍었고요. 사진을 가져오는 것도 우리가 암묵적 인텐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요 같은 경우에 뭐 이미지 캡처 뭐 이런 액션을 사용했으면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뭐 get content라는 이제 그런 암묵적 인텐트 액션이 있어서 그걸로 해주시면은 이제 비슷한 URI가 또 나올 겁니다. 이미 기존에 있던 뭐 갤러리 어플리케이션이 켜지면서 그 사진 하나 고르면요 우리가 또 URI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가지 작업을 하시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요 URI를 통해서 비트맵이 나오는 거죠. 비트맵이라는 걸로 추출을 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메모리로 그 그림 파일을 갖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어떤 처리를 해줍니다. 우리가 실습할 때 느꼈지만 그 용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화질도 좀 그러니까 사진 서버로 올려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사실 그렇게 고해상도의 이미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적정한 크기로 줄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화질을 줄이는 뭐 방법도 있는데 그건 이제 좀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사실 여기서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가져오고 요 비트맵 객체를 갖고 온 다음에 그 녀석을 이제 실제로 그 우리가 컴프레스 했죠. 여기서 이거 컴프레스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파일로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파일로 만든 다음에 이 파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경로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 녀석을 갖다가 우리가 OKHTTP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서 다시 업로드를 시켰습니다. 네, 이런 과정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예, 제가 이번에 깨달은 점이 하나 있는데 이제 사진을 찍다가 우리가 제 LG 최신 폰에서는 안 됐어요. 안 됐던 이유가 이제 권한이 없어서였죠. 권한이 우리가 매니페스트에 보통 권한을 뭐 리드 익스터널 스토리지 뭐 이런 거 하면은 원래 그냥 매니페스트에서만 적어놓으면 됐었는데 마시멜로 같은 경우에는 권한이랑 보안에 대한 그 이슈가 좀 더 커지면서 이제 실제로 사용자에게 한 번 더 물어보는 그런 시스템이 생긴 거죠. 이 앱이 지금 당신의 무엇인가를 건들려고 하는데 그래도 수락하겠느냐 해서 얘를 누르면 제가 우리가 코드가 의도한 대로 진행이 되고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 네, 이제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마시멜로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보안 쪽에서. 예, 그 사실 뭐 퍼미션 문제가 많았는데 그동안 이게 맞는 방법이긴 해요. 이게 맞는 방법이긴 하고요. 안드로이드가 지금 의도하는 방법이 맞긴 하는데 개발자 입장에서 좀 귀찮죠. 갑자기 요 6.0 버전 아직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걸 위해서 이제 이런 걸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카메라들이 화질들이 너무 커지고 용량들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일할 때만 하더라도 그냥 카메라 찍어서 그거 원본 파일 보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업로드용으로 이미지를 따로 리사이징 하고요. 화질도 줄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서버에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느꼈고요. 요 컨텐트 프로바이더 있죠. 우리가 URI 리턴돼서 나오는 거. 이제 원본 파일을 건들 거라면 이제 이 컨텐트 프로바이더가 굉장히 귀찮은 객체가 되었습니다. 컨텐트 프로바이더로 이제 우리가 원본을 접근을 직접 하는 건 안 했었죠. 우리가 그냥 비트맵으로만 갖고 오는 걸 했었는데 원본 파일을 갖고 올 때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쿼리문 같은 걸 사용하거나 아니면 컨텐트 프로바이더의 규칙을 따라가지고 그 원본 이미지를 갖고 올 수도 있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좀 느린 작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만들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여전히 이게 개선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귀찮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하게 비트맵만 뽑아왔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뭐 하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좀 있다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트맵이란 객체를 한 번 더 짚어 넘어가 봐야 되는데, 이제 비트맵이란 객체는 사실, 많은 부분이 자바 프로그래밍으로 되어 있진 않고요. 이게 용량 메모리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좀 수학적으로 막 복잡한 그림 파일 쪽에 원래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C 언어랑 이제 C++ 언어 쪽에서 뭔가 작동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요 비트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바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단계를 하나 내려갑니다. 이제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 입력 이거구나. 네. 실제로는요, 스키아라는, 네. 예, 스키아라는 라이브러리가 안드로이드 내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이제 이미지를 갖다가 건드려 줍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비트맵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실행해보면 메서드가 한 9단계 정도 내려가면서 이 스키아라는 객체로 내려가게 됩니다. 전 예전에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앱에서 하느라고 좀 건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아무튼 비트맵을 비트맵은 나중에 여러분이 이미지 앱을 만든다거나 지금처럼 이미지를 갖다가 뭐 갖고 업로드하게 되면은 만나시게 될 겁니다. 만나시게 될 것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미있는 객체기도 하고요. 근데 아무튼 용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설정을 줘가지고 어, 여기다 하나 켜볼까? 네. 이제 이게 구글 비트맵 객체인데, 자, 비트맵 인저스트 디코드 바운스 아니다. 있네. 예, 여기 보시면요. 공식으로 봐야 아마 조금 더 좋을 것 같네요. 공식으로 봐야. 네. 이건 뭐야? 오, 좋아. 여기서 한글은 안 되어 있네요. 예, 여기 보시면요. 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비트맵 팩토리 옵션을 해서 인저스 디코드 바운드를 true를 하시고 나서 비트맵 팩토리에서 디코드를 하시면 실제로는 그림 파일이 불러지는 게 아니라 크기만 나옵니다. 크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읽어내서 우리가 샘플 사이즈는 2배만큼 줄이겠다, 4배만큼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true 해놓고 디코드 하면서 크기만 읽어내서 줄이고요. 그 다음에 크기만 이제 false를 해서 이제 실제로 이미지를 갖고 올 때는 false를 해주고 다시 디코드를 하죠. 이런 작업들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메모리가 뻗질 않습니다. 네, 엄청 큰 용량이면 메모리 앱이 뻗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비트맵에 대한 강의를 갖다가 여러분들 직접 찾아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저야 뭐 이쪽 워낙 많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바로 찾아서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이거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부분. 네, 그래서 비트맵 객체 나중에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제가 비트맵 객체로 제일 많이 했던 게 어떤 앱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이 앱을 만들어 가지고 뭐 사진을 사용자의 사진이 하나 있으면 뭐 어떤 처리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자막도 우리가 글자를 넣어가지고 할 수 있고요. 다 비트맵 객체를 직접 불러와가지고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뭐 예전에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짰던 코드 같은데 예, 아직도 돌아가더라고요. 이건 되게 신기한데 아무튼 이게 잘 된다는 게 신기해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막 엄청 많은 걸 하죠. 여기 보면 디코드를 막 그림도 막 여러 가지 갖고 오거든요. 이것도 갖고 오고 이것도 갖고 오고 막 이런 게 많아서 아무튼 많은 일들을 해줘야 이미지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짤방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코드가 엄청 길어요.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슬슬 제가 기본적인 요소들은 알려드렸지만 그런 기본적인 요소들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어떤 식으로 여러분만의 이제 서비스는 이런 기본 요소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재조합되고 뭐 분해되고 어떨 때는 이런 게 아니라 완전 새로운 것들을 도입해서 하셔야 될 텐데 이제 사실 정답이란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뭐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셔서 그거 갖다가 발매까지 하실 분들은 요 playgoogle.com 앱스의 퍼블리시, 이제 퍼블리시가 발매죠. 요 사이트에 가시면은 알아서 구글 요 계정으로 가게 될 겁니다. 구글 계정에서 개발자를 추가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게 뜨는데 예, 한 3만 원 정도만 이제 내시면은 평생 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 여기다 구글 플레이에다가 언제든 앱을 발매하셔서 우리가 그 앱을 구글 플레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뭐 애플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15만 원씩 계속 내야 되는데 그에 비하면 굉장히 혜자죠. 네,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뭐 아이폰 앱등이 하실 분들은 앱등이로 가시고요.
예, 아무튼 농담이고요. 네, 아무튼 9강 꽤 많은 복잡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아, 하고 나니까 진짜 많은데 사실 요거예요. 요거 하려고 했던 건데 이거 말고도 이제 온 액티비티 리절트도 있었죠. 뭐 왔다 갔다 하느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한 번씩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10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